여러분 입속에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세균. 우리 온몸에 암을 유발하는 세균들도 있습니다. 암? 네, 요 균은 이 췌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진지발리스균입니다. 실제로 이 진지발리스균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췌장암 발생 확률이 59%라는 엄청 높은 확률인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입속 세균은 치매의 위험도 높이는데요. 치매. 그렇기 때문에 입속 건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세균이 전신으로 퍼져서 많은 전신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치아 건강이 평생 간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 건강에 전신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처음 들어봐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체 기관 중에 네. 유일하게 구강 기관만이 세균이 많은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영양을 보충하시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 또한 세균에게도 좋은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 사이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이 우리의 음식물을 영양분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번식하고 증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균이 점점 더 증식을 한다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염증은 점점 더 심해져서 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강 관리가 너무 안 된다면 구강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강암이라고 들어봤어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불편할까 싶거든요. 네, 구강암이 생긴 경우에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치료는 혀를 다 잘라낸다든지 입천장을 다 드러낸다든지 턱을 잘라낸다든지 하는 굉장히 큰 수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강암이 생기지 않게도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를 하면 영구적으로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고 평생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역시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 안 되면 망가져서 재수술을 해야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우와. 또 임플란트 크라운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즉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네. 그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모품입니다. 우리도 이를 딱딱한 걸 잘못 씹으면 이가 깨지거나 오래되면 마모가 되듯이 임플란트도 이에 해당하는 그 크라운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예, 다양한 칫솔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역시 시작은 칫솔 고르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칫솔 선택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구강 구조나 이가 나아 있는 위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어떤 칫솔이 적합한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맞는 칫솔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일반 칫솔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칫솔의 강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시중에는 보통모가 있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극세사모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강한 그런 칫솔모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그냥 나의 구강 상태가 보통인 경우에는 당연히 보통모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잇몸이 좀 약해서 내가 일반적인 양치를 할 때마다 피가 많이 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부드러운 극세사모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칫솔의 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그냥 가장 표준적인 크기 치아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덮이는 한 2cm에서 3cm 정도의 칫솔의 크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큰 칫솔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작은 칫솔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 사이사이를 닦아내는 그 능력만을 생각해 본다면 작은 칫솔을 쓰시는 게 훨씬 더 꼼꼼히 사이사이를 닦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성인의 칫솔질은 칫솔을 치아 사이에 위치시키시고 진동을 주시듯이 이렇게 해서 이 치아와 잇몸의 틈새를 닦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칫솔을 잡는 것도 보통은 이렇게 잡고 닦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우리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으시면 굉장히 섬세하게 칫솔의 끝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 사이사이를 연필 잡듯이 칫솔을 잡고 닦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고미술품 네. 털어내듯이 이렇게 붓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귀하게. 칫솔 옆에 저거 그 솔 작은 건 저건 뭐예요? 애기 유아용이에요? 아, 치간 칫솔. 일반 칫솔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의 엔드 터프트라고 불리우는 칫솔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어금니 쪽을 닦으실 때 일반 칫솔로 이렇게 닦게 되죠. 자, 이렇게 치아의 제일 뒷면을 닦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여기 뺨이 있습니다. 뺨이 있기 때문에 칫솔을 이렇게 꺾어서 뒷면을 닦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와. 머리 두 개 달린 뱀처럼 생겼네요. 와. 치아의 가장 뒷면 바로 이 부위까지 깨끗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시원하겠다. 그리고 그 치간 칫솔 있잖아요. 네. 저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나요? 원래 종류가 하나 아니에요? 저것도? 여러 개 가져왔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될수록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죠. 잇몸이 수축을, 퇴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는 정상적인 칫솔질로 구석구석을 다 닦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어떠한 굵기가 나에게 맞는 굵기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치간 칫솔을 이 사이에 통과를 시켰을 때 약간의 저항감이 느껴지는 정도, 그 정도가 나에게 맞는 두께입니다. 한 가지 크기를 선택해서 다 쓰시지 마시고 어금니 쪽이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더 크다면 어금니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치간 칫솔, 앞니는 조금 더 얇은 치간 칫솔, 이렇게 사이즈를 달리해서 쓰시는 것이 정확한 치간 칫솔의 사용법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저희가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다 보면 이 사이에 뭔가 좀 더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그런 건 전혀 맞아요. 상관없나? 그래. 맞다. 적당한 두께의 치간 칫솔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더 벌어질 일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두꺼운 치간 칫솔을 선택해서 무리하게 닿게 되면 잇몸이 조금 더 내려가게 되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의 사용이 조금은 애매한 그런 치아 사이 공간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간 칫솔로 무리하게 공간을 더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치실을 사용하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보다 더 좋습니다. 치과 쪽 질환, 구강 질환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잘 관리하셔서 오래오래 문제없이 건강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